안녕하세요. 수능수학의 극한 조태근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수험생의 학습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자, 이 오랜 고민 끝에 1년 안에 낮은 등급에서 1,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학습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그 학습 모델의 핵심이 바로 맥락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맥락 있게 학습해야 되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능 수학에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수학 개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바로 그 수학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다루고 우리가 내신기간 공부했던 그 개념이 일단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수능 도구입니다. 수능 도구란 무엇이냐? 우리가 수능에서 꾸준히 자주 출제되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 문항들을 다 개념적으로만 접근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항들을 도구, 공식화해서 빠른 시간에 문항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수능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되면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변별력 문항 또는 신유형에 등장하는 문항 발상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유형을 맞닥뜨렸을 때 그 문항이 담고 있는 발상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문항 발상을 정리해서 유사한 아이디어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낼 수 있게 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순서, 수학 개념, 그리고 수능 도구, 바로 발상 정리까지 차례차례 맥락 있게 학습되어야 수능 수학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저는 안 와닿아요. 개념이 뭐고 도구가 뭐고 발상이 뭐죠? 자, 제 교재에서 일단 다루었던 수능 도구와 발상 같은 것들을 한번 간략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OT에서까지 공부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가면 더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능 도구부터 만나볼게요. 다항함수의 넓이, 적분 파트죠. 넓이 파트에서 활용하는 공식이에요. 먼저 문항 좀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확대. 최고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자, 지금 접선의 접점이 x좌표가 2라고 나와 있고 그 접점이 3차 함수와 다시 원점에서 만난다. 0,0에서 만난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는 2와 0이네.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는 접선의 넓이 공식에 의해 12분의 절대값 a 최고차의 개수의 두 좌표를 뺀 2의 4승으로 계산한다. 바로 문항을 읽자마자 3, 4초 만에 정답을 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능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수능 도구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 적용하는 도구들을 다루겠죠. 자, 그러면 개념했고 수능 도구 숙지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뭘까? 바로 신유형과 변별력 문항을 공략할 수 있는 문항 발상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최대값 함수 다루기 파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문항을 살짝 볼게요. 자, 함수 fx가 이렇게 3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 x가 t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fx의 최대값을 gt라 한다. 최대값을 gt라 한다. 그 최대값으로 만들어진 gt 함수를 정의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게 해달라 라는 문항이고요. 바로 그 밑에 문항 볼게요. 자,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t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저 최대값 함수 gt를 새로 만들어 달라. 자, 이런 여러 기출 문항에서 다루어졌던 문항의 발상들을 정리해 놓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발상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 예시로 든 이 문항에서는 바로 최대값 함수 gt를 그리는 것이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항은 빨리 풀 수 있고 도구로서 자,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문항들은 그 봤던 발상을 문항 조건 안에서 캐치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교육과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개념과 도구와 발상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설립했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1년간의 저희가 배우게 될, 학습하게 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당연히 수학 개념 정리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태스크 1, 수학적 맥락을 통해서 수학 개념을 잡겠다. 자, 태스크 2, 이것을 바탕으로 맥락 있는 기출이라는 책에서 맥락을 이어가면서 기출문항에 적용해 보겠다. 자,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됐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수능 도구를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으로 배울 것이냐? 바로 수능적 맥락으로 배울 거고요. 수능적 맥락이라는 책에서 수능 도구를 숙지하며 중요 개념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원을 보시면 수학적 맥락과 수능적 맥락 사이에 걸쳐져 있거든요. 저기 있는 저 기출 문제들은 개념으로도 풀 수 있고 우리가 배우는 수능 도구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해서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시다. 우리가 수능 도구를 숙지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바로 엔제들에 적용해 볼 거예요. 기출문제는 우리가 뻔하게 많이 풀어봤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강좌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 이런 데서 기출문제를 바로 수능 도구로 많이 풀고들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야? 학습자가 이것을 새로운 문항에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수능 도구 학습했으면 뭐해?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 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스크 4 수능적 맥락 N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이냐? 태스크 5 바로 발상적 맥락입니다. 아까 예시에서 봤듯이 도구로 만들기는 좀 모호하고 하지만 문항에 자주 담겨있는 그 문항 해결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문항 발상 정리가 쫙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정리된 발상 가지고 신유형들과 변별력 문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바로 Z급 문항, 선생님이 정의한 단어예요. Z급 문항, 가장 어려운 문항들에 주로 사용되는 발상을 따로 독립적으로 학습할 거예요. Z급 문항 14, 15, 22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바로 발상적 맥락 Z에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거쳐져서 우리가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앞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고 그 당해년도의 평가원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한 모의고사를 풀어볼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약한지, 나는 개념이 약해, 나는 도구를 잘 못 쓰고 있어, 나는 이게 다 되는데 고난이도 문항을 못 풀어. 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주는 시즌이 바로 태스크 7 맥락 있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그 교육과정 안에 스며들어 있는 교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재가 수학적 맥락, 개념 담고 있고요. 개념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담고 있고 적절한 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다룰 거예요. 1, 2월에 보통 시작하겠죠. 맥락 있는 기출입니다. 자, 이 맥락 있는 기출은 현재 시중에 가장 많은 기출문항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책의 제목처럼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과거의 문항, 과거에 유행했던 문항, 지금은 나오지 못하는 문항, 그런 문항들은 배제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능 도구를 학습하는 수능적 맥락을 학습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적 맥락 N.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정리가 되면 문항 발상 정리 들어가죠. 발상적 맥락으로 하실 거고, 자, 여기까지 나는 완벽해 라고 하시면 이제 고난이도 잡으러 가야죠. 발상적 맥락 Z를 통해서 이 고난이도 문항을 접근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 얘네가 충분히 됐다. 이제 우리 뭐 들어갑니까? 맥락 있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 향상하고 앞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점검하게끔 교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교육과정을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게 적용시키냐?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개념이 완벽한 상태에서 제 수업을 들을 때도 있고 또 개념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학생들 이렇게 많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바엔 아예 그냥 코스를 두 가지로 나누자 해서 우리가 코스 X와 코스 Z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코스 X고요.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을 위한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기출분석 시기, 엔제 분석 시기, 실전 대비 시기로 나눠져 있고요. 기출분석 시기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기출 분석하고 수능 도구 준비하고 기출 분석하고 그래서 기출 분석 시기로 잡아봤습니다. 4월까지 이 과정을 거칠 거고요. 1, 2월에 수학 개념, 3, 4월에 수학 도구를 배워볼 것입니다. 자, 엔제 분석 시기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수능 도구를 엔제에 적용하는 수능적 맥락 N 5, 6월에 진행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항 발상 정리하는 발상적 맥락을 7, 8월에 정리할 거예요. 다 모두 엔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엔제 분석 시기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하냐? 이제 실전 대비 시기로서 맥락 있는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발상적 맥락 Z도 이 안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까지 퍼펙트하게 마무리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11월에 목표할 수 있는 등급은 89%에서 96%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96%가 목표가 아니라 99, 98, 100분이 99, 98을 목표로 하는데요. 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코스 Z입니다. 코스 Z는 크게 도구 정리 시기, 발상 정리 시기, 그리고 실전 대비 시기로 분류되어 있고요. 도구 정리 시기 1, 2월에 수능적 맥락하고 도구 점검하죠. 기출문제 마무리하고요. 3, 4월에 수능 도구를 엔제에 적용해보죠. 그리고 빠르게 6평을 대비하는 모드, 공통 모의고사를 시작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발상정리 시기로 넘어가서 5, 6월에 6월에 포함되는 선택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 체제로 완전히 넘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때 발상적 맥락을 다룰 겁니다. 발상정리 시기니까 발상을 다루어 나가기 시작할 거고요. 자, 7, 8월에는 이제 발상적 맥락 Z를 아주 꼼꼼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모의고사는 실시가 됩니다. 자, 그럼 실전 대비 시기로 넘어갔을 때 맥락 있는 모의고사뿐 아니라 1개 내지 2개의 시중에 유명한 모의고사들을 추가적으로 더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11월에 몇 %를 목표로 하냐? 저는 이것이 완벽하게 됐다라 치면 96%에서 99%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코스들을 어떤 지점에서 어떤 시간에 만나볼 수 있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월수의 오후 목동에서는요, Z코스가 진행됩니다. 공통과목 Z코스가 진행되고, 자, 화목 오전에는 부천에서 X코스가 진행돼요. 공통과목 X코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부천에서 미적분 X코스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멀리 내려가요. 전주로 내려가서, 자, 오후에는 공통 X코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미적 X코스 진행되고, 토요일은 다시 울산으로 넘어가요. 삼각형이죠. 서울, 부천, 전주, 울산으로 넘어갑시다. 울산으로 넘어가서, 자, 공통 Z코스 진행되고,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공통 X코스 진행되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저의 수업을 만나볼 수 있게끔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난 욕심나. Z코스부터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학습은 맥락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가는 게 맞는 건데,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는 개념이 잡혀져 있어. 그러면 Z코스로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당연히 해야 될 관리 프로그램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복습 영상, 밴드 관리, 과제 검사, 시험 보고 시험 성적표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눠드리는 거, 이런 당연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요.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박사과정까지 거쳤고요. 나름 수학교육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수학교육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직접 티칭뿐 아니라 코칭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여러분들을 앉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야 오르는 거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뿐만 아니라 저희는 상담심리 전문가분 한 분을 모셔서요. 내가 수학 과목 잘해서 어떤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런 대학이 수학을 잘 봤을 때 갈 수 있는 것
시다라는 입시 컨설팅부터 시험 안에서 선생님 저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국어를 망치면 수학을 망쳐요.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까지 상담 전문가 분이 수학에 관련해서 컨설팅 해드리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 명예의 전당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2024년도에 성적이 많이 오른 친구들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먼저 40%대에서 90%대로 올려서 경희대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제 수업만 들었고요. 그래서 그 후기를 여기 친절하게 남겨놨는데 요거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0%대에서 90%대를 찍으면서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아주 선생님에 대해서 극찬을 했더라고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조태근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등등등등등. 자,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 자리가 비어있죠? 이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1년 확실하게 불태워서 이 친구들 이상으로 더 좋은 성과 얻을 수 있게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수학의 극한 조태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